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할까? 좀 이거 자기들 그 집단 이기주의 아니야? 밥그릇 지키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부터 들죠. 정부도 실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실은 이 복잡한 그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알려진 건 의대 정원 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를 양성해서, 그래서 이제 시골 지역 이런데 이제 의사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섬이랄지 시골이랄지 이런 데 이제 배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의사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는데, 밥그릇 지키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이 더 벌어질 것이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만큼 소득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밥그릇 지키기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발상, 이게 완전히 관리주의적인 탁상 행정이에요.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다 뭐냐면, 그런 농촌 지역이랄지 이런 의사들이 별로 없는, 의사들이 다 도시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제 배치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참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우선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근거를 뭘로 대고 있냐면,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통계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장비가 좋아서 스크린을 앞에 놓고 거기다 다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좋은데, 저는 아직 그럴 정도가 못 돼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 방송에서 나오니까, 신문 방송에서 나오죠. 의사 1000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이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적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국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그거 아십니까? 영국 같은 이런 나라, 전문의를 만나려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못 만나요. 의사를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동네 의원 가면 대부분 다 전문의들이에요. 일반의가 아니고 전문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기 어렵습니까? 가면 다른 환자가 대기하고 있지 않은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만나요. 길어야 1-20분, 길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만나는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통계치 갖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접근도를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접근도. 접근성. 우리는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 최고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의사를 늘리려고 할까요? 이게 관리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자,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거는 뭐냐면 농촌 지역에 또는 섬 지역에 이런데 의사들이 없는 곳에 의사들을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의사를 이제 재정을 통해서, 이게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해서 그런 섬이나 농촌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우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전문의 한 명이 양성돼서 나오려면 대략 한 15, 16년도가 걸립니다. 연도가 아니고 5, 6년 정도 걸립니다. 의대 예과에서부터 본과까지 해서 6년,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야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한 5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왜냐하면 많은 수련을 거쳐야 되거든요. 특히 수술은 많은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펠로우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또 한 2, 3년 그런 대형 병원에서 또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개업을 하든 어디 이제 봉직이라고 하는데 월급쟁이 의사 봉직의로 가든 아니면 더 공부해서 대학 교수로 가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과정을 국비로 다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런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배치했다고 합시다. 그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뭐죠? 예,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근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도시로 의사들이 몰려오는 거죠.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여기 있어야, 도시에 있어야 그나마 환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가서는 팔이 날려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의사가 없는 거,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거기다 의사를 배치하겠다. 국가 예산을 써서. 여러분, 그래서 10년을 강제로 너는 여기서 10년 동안 있어야 돼. 10년 안 있으려면 다 토해내. 지금까지 국가에서 들어간 돈 다 토해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0년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도시로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우선 경영이 안 됩니다. 경영이 안 돼요. 둘째, 의사도요, 똑같은 수련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외과 의사라고 합시다. 이 대형 병원 이런 데서,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수술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의사들은 이걸 기술이라고 안 하고 술기라고 해요, 술기. 이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냥 기술 내지는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그런 숙련도가 계속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시골에 있으면요, 숙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경영 측면에서도 있기 어렵고, 그리고 자기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시골에 있기를 원치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의사 수를 거기다 얼마나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시골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골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합니까? 아니죠. 다 서울로 올라와요. 교통이 발달해갖고. 서울, 전국 어디서나 서울 몇 시간이면 다 도착해요. 그러니 시골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숙련도에 있어서
도시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 숙련도가 높다는 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로 안 가요. 그러니까 숙련도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의사가 지금 없는 지역의 의사를 국가의 돈을 들여서 키워서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도 적게 들이면서 훨씬 더 유효한 방법이 뭐냐? 이송 체계를 잘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국종 교수의 닥터헬기 잘 아시죠? 아주 응급한 환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이송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이송 체계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근데 이 돌대가리들이 이상해요. 그 똑똑해서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관료만 되면 돌대가리가 될까요? 관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써야죠. 이송 체계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제대로 돈을 쓰고 쓸데없이 효과도 없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도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의사가 더 배출돼서 그 시골에 지역 배치했다고 합시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제가 그 전문의 한 명 만들려면 15, 16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15, 16년 뒤의 농촌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그 생각은 했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제 고향에 가보니까 그렇더군요. 한 집에 노인 양반, 80 노인 양반들이 한 명씩 계세요. 이제 할머니들이죠, 주로. 도시에 있는 아들이 모시려고 해도 깝깝해서 도시에 못 있겠다고 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60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15, 16년 뒤 또는 20년 뒤 이게 제대로 이제 가동되면 20, 30년 뒤에 제대로 가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농촌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예측을 해봤을까요? 지금요, 한국은 가장 인구가 빨리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지금 이제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뤄서 결혼해서 낳는 아이 수가 한 명이 채 안 돼요. 0.89명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부터 감소하죠? 시골부터 감소합니다. 농촌 지역부터. 시골 지역이 감소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 지역에 30년 뒤에는 거기는 어쩌면 그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참 넌센스입니까? 이 돌대가리들이, 관료들이 기껏 생각해야 한다는 게 이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획재정부 그 예산국장을 한번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공의료원, 이거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저거 만들려고 할까? 그때 이제 공공의료원 문제로 이제 예를 들면 군의관도 배치하고 시골에 이제 애도 배치하고 국가가 키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그때도 제가 아니 이송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데 이 관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죠. 근데 국가 재정은 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맘 놓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됐든, 크게 봐서 정부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국가 재정을 쓸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금을 살포한다고 그러죠. 그게 만약에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정원을 배출해 내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감소 중인 인구인데 도시로 집중되면 이 도시에서 그 조그만 그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지금 상당히 고소득자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25% 정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의사들은 사실상 국가의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의사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순간 강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러니까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일반 환자들만 받을래. 건강보험 나 그거 안 할래.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지정제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강제 지정제. 그러니까 결국 그 본질은 뭐냐면 국가가 의사들을 강제 징발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통제해요. 의사들이 예를 들면 그 보험에 적용되는 환자들을 받으면 절대로 보험에서 지급하는 돈 이상의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국가가 강제로 고용한 월급쟁이다. 단 A 의원과 B 의원은 환자 수가 차이가 나서 A 의원의 원장의 소득이 좀 더 높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뭐죠? 성과급제입니다. 말하자면 일을 더 했으니까 성과급을 더 받는 거예요. 강제 동원된 월급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이런 성과급제에서 자꾸 이 강제 동원된 징집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과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그리고 결국은 의료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게 돼요. 또 한 가지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비대면 진료도 지금 가능하죠.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원래는 불법이에요.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원격 의료. 말 그대로 원격 떨어져서,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죠. 그러면 원격 의료의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만성질환자들입니다. 뭐 혈압이랄지 당뇨랄지 이런 만성질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시로 이 사람을 모니터링을 해요. 예를 들면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손목시계랄지 뭐 허리띠랄지 팔찌랄지 등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체의 어떤 정보,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으로 전송이 되면 거기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동네 의원에서 그 모니터링 할 사람을 따로 두고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의사가 지금 내방한 환자들도 보면서 이것도 모니터링 하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만성질환자라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원격 의료를 받고 싶습니까? 동네 조그만 의원에서 원격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 원격 의료가 합법화되면 더더욱 쏠림 현상이 심해지겠죠.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은 그 모니터링만 하는 별도로 그것만 하는 의사를 따로 둘 수가 있지만 동네 의원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동네 의원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의료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격 의료를 반대합니다. 의사들이 또 반대하는 게 있어요. 한방, 여러분 한의원 가면 요새는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 첩약이라고 있죠. 그 뭐 한약재를 이렇게 쓸고 뭐 해갖고 저울에 달아갖고 이제 종이 봉지에 싸서 이렇게 첩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걸 반대하는데 왜 그런, 의사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이런 겁니다. 일단 유효성, 안전성. 우선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유효성, 안전성이 확인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 반대한다는 건데, 저는 의사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실은 한방 첩약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거기서 돈이 나가면 결국 의사, 약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의 갈 돈들이 몫이 줄어들어요.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한 규모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찢어먹는 거예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뭐 이렇게 찢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의원에서 이제 첩약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찢겨나가는 게 많아지겠죠. 그만큼 의사, 약사, 치과의사는 몫이 줄어들겠죠. 거기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첩약을 보험으로 적용시켜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유효성, 안전성 말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표준화가 돼야 돼요. 이 현대의학은 다 의사가 처방하면 그건 다 유명 제약회사 만드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성분과 똑같은 약효의 약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한의원마다 다 거기서 첩약을 하면 그게 다 표준화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서로 뭐 어떤 거 몇 그램, 어떤 거 몇 그램, 어떤 거 몇 그램 이렇게 하라고 표준화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표준화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울에다 무게 다는 게 그렇게 정밀할까요? 또 얼마나 오래된 거냐, 신선한 거냐, 오래된 거냐, 아니면 얼마나 잘 건조됐느냐, 또는 그 지역의 기후, 습도 이런 게 다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표준화되기가 어려워요. 한의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험에 적용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정부가 왜 이런 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물론 공공의료원 이것은 이 정부뿐이 아니에요. 원격으로 이런 것도 과거 정부에서부터 시도해왔던 건데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못해왔던 건데, 이번에 차제에 코로나19 이걸로 해서 비대면 진료도 해보니까 별 이상 없는 것 같아. 이게 한시적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합법화돼 버리면 동네 의원들은 다 문 닫을 지경이 될 겁니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만큼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만큼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미국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 의료 보험제도 이 시스템을 극찬을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실은 국민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게 뻔한데
정부도 지금 그걸 내세우고 있죠.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니.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을 비난하는 방향 쪽으로 몰고 가죠. 나름대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 협상하면 뭐합니까? 협상이 밀고 당기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데, 정부는 정부의 방침을 양보하지 않고 유보하겠다. 잠시 유보하겠다. 협의 기간 중에. 그러니 의사들이 정부한테 한두 번 속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철회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파업을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